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는 여러가지 작품들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에서도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짤막하게 등장하는 배경 속 소품이나 등장 캐릭터의 별거 아닌 대사 내용에서도 말이죠. 오늘은 미치도록 치밀하고 섬세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디테일한 모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마블 디테일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나코에서 열린 기업인 행사에 참석한 토니와 페퍼가 호텔에 입장하자마자 사진 촬영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토니와 페퍼를 찍은 사진은 놀랍게도 2년 뒤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에서 토니가 로키에게 술을 권하는 장면 속 배경에 조그마한 액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아마 그때의 사진사가 촬영 후에 토니에게 원본 사진을 전달해 주었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마블의 세계관은 사건의 연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벤져스에서 주요 전투 무대가 되었던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입니다. 해당 건물의 시계 위에는 석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치타우리 침공 사태로 인해서 이 석상은 레비아탄의 지느러미에 부딪혀 아주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스타크 타워가 어벤져스 타워가 되며 그 앞쪽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석상도 보수 공사를 하였는데요. 2012년에 치타우리 침공 사태의 뉴욕 전투를 기리는 듯 The Battle of New York 라는 문구와 함께 어벤져스를 도왔던 경찰들과 소방관들의 모습의 석상이 세워지게 되죠. 영화 속 사건이지만 이러한 연속적인 시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마블 세계관의 세밀한 설정을 찾아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로저스의 낙서입니다.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뒤 캡틴 아메리카가 되었지만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채권 홍보 공연을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서커스단의 원숭이가 된 것 같은 처지로 느끼며 그림을 그리게 되죠. 놀랍게도 이 그림은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스티브 로저스의 책상 위 투명 액자에 세워져 있습니다. 채권 홍보 시절인 1940년대 그린 그림이 맞는다면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시간대는 2016년이니까 대략 70년이란 세월이 지난 그림이란 소리인데 변색 없이 깔끔한 상태로 보존되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마블의 디테일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캡틴이 이끈 하울링 코만도스의 일원 중 한 명인 짐 모리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짐 모리타를 연기한 배우 케네스 최에 관해서인데요. 배우 케네스 최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피터의 학교 교장선생님 역으로 등장합니다. 때문에 교장실 내부의 액자를 통해 하울링 코만도스의 모습이 보이며 짐 모리타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배우지만 동일 인물이 아닌 짐 모리타의 후손이란 설정을 살리기 위해 교장실의 사진들로 캐릭터의 설명을 부연해주고 있던 것이랍니다. 이러한 면에서도 마블의 디테일을 칭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번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휴대전화입니다. 영화의 초반부 피터의 스마트폰 화면이 거의 멀쩡한 상태로 나오지만 스파이더맨으로서 활동하면서 과격한 움직임 탓인지 영화의 중간중간 계속해서 액정의 균열이 심해지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액정 전체가 깨져 있는 것으로 스파이더맨 활동의 표현을 휴대전화 액정의 상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세세한 디테일을 표현하겠다는 마블의 설정이 놀랍네요. 다음은 토니의 왼팔 부상입니다. 아이언맨 1편에서 비행 도중 왼팔에 대공포를 맞고 추락하게 되며 이때부터 토니는 시리즈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왼팔을 다치게 됩니다. 때문에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토니는 왼팔이 불편한지 계속 주무르는 모습을 보이며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도 왼팔을 만지작거리죠. 마블은 히어로 활동으로 왼팔이 점점 상해가는 토니의 모습을 그의 행동으로 잘 담아내고 있는 디테일을 보여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왼팔이 불편한 토니가 혹시나 자신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오리지널 인피니티 건틀렛은 왼손용이었음에도 토니가 제작한 건틀렛은 오른손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캐릭터의 부상 설정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로저스의 수첩 메모 디테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냉동 상태로 잠들어 있던 캡틴은 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적 이슈나 유명 인사들을 자신의 수첩에 적어가며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노트의 내용은 개봉한 국가별로 다른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루소 감독이 각 국가의 팬들을 위한 이스터에그로 캡틴이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트 필기의 설정을 디테일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답니다. 마지막은 마블의 엔딩 크레딧 속 디테일입니다. 먼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로켓과 그루트는 미국 너구리라고 불리는 라쿤과 나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캐릭터가 작중에서 전투하다가 다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현실에서 혹시나 라쿤과 나무를 학대하는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을까봐 엔딩 크레딧 끝자락에 이러한 문구를 넣어 놓았습니다. No raccoons or tree creatures were harmed during the making of this film. 마찬가지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에서도 엔딩 크레딧 마지막 부분 같은 문구와 함께 추가된 내용으로 No raccoons or tree creatures were harmed during the making of this feature. The same cannot be said for handlers of said raccoons and tree creatures. 라쿤과 나무 조련사들도 마찬가지로 다치지 않았다며 깨알 웃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엔딩 크레딧의 디테일을 신경 썼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양손을 잃게 되는 부분을 염려해서인지 엔딩 크레딧 마지막 부분에 Driving while distracted can be hazardous to you and others on the road. Please drive responsibly. 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운전 부주의의 문제점을 경각시키는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캡틴 마블에서는 주인공 캐럴 댄버스가 공군 비행기 조종사의 내용이 있어 당시 미공군 에어쇼 비행단 썬더버드 4호의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를 추모하는 문구가 삽입되었는데요. In memory of Major Stephen, Cajun Del Bagno, Thunderbird 4. 이렇듯 현실의 사건들까지 언급하며 추모하는 마블의 섬세한 디테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블의 여러가지 섬세한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묵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